오늘은 캐나다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상속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속세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상속세가 존재한다면 이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르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캐나다에서 한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그 사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망자의 그 파이널 그 텍스 리턴 신고이고, 그 다른 하나는 이제 프로베이트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파이널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캐나다는 해마다 텍스 리턴을 신고를 합니다. 즉 납세자가 그 텍스 플레이어가 납부액이라든지 환급액을 정해서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A라는 사람의 그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파이널 텍스 리턴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A라는 사람의 재산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재산을 모두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 목적으로 해서 솔드, 즉 매매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세금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투자형 콘도를 갖고 있는데 10년 동안 렌트를 하고 있는 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그 콘도를 샀을 때 한 10만 불을 했는데, 현재 금액이 20만 불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샀을 때의 금액과 팔았을 때의 금액이 이제 그 갭이 이제 소득이겠죠. 그게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캐피탈 게인이. 그럼 그 캐피탈 게인 10만 불에 그 50%인 그 5만 불이 이제 텍서블, 즉 세금이 과세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거고, 이 50만 불이 그 파이널 텍스 리턴 신고할 때 더해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만약에 6월 달에 사망하게 돼, A라는 사람이 6월 달에 사망하게 된다면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콘도 렌트에 대한 그 렌트 그 수익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합해져서 과세에 포함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식을 샀을 때의 금액과 팔았을 때의 금액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50%가 이제 그 과세가 되는 그 기준 금액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떤 그 투자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다 현금으로 정리된다고 보고서 그 금액을 더해서 파이널 텍스 리턴 신고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그 사망자의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솔드, 즉 매매된 거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널 텍스 리턴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이 자식한테 그 이전이 된다든지 할 때 그런 그 집행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프로베이트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베이트 피라는 것은 공중료 또는 유언, 검인, 그 수수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그러면, 유언장을 우리는 이제 윌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장을 남겼다고 그러면 유언장을 확인을 받고 또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자를 지정하는 그런 확인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차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이 없다고 그래도 물론 이제 유언장이 없게 되면 복잡한 과정을 더 거치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법원이 결정을 받아야 될 테고 또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을 정해야 될 테고, 이런 또 복잡한 과정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유언장을 미리 공정을 받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온타리오에서 이제 그 프로베이트 피라는 비용이 그 총 재산에서 한 1.5%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다 프로베이트 피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어떤 그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그 프로베이트 피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미리 수혜자, 즉 수혜자를 정해놓은 경우에는 프로베이트 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뭐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캐나다에서 상속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